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바로 고교 학점제 실시와 또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고교 학점제를 좀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것을 통한 고교 서열화 해소와 또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전 신청 때 학부모님들께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또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담당을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계신 교육부 김승환 연구관님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부의 김승환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좀 시작하기 앞서서 교육부도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시간을 8분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혹시 제가 하고 있는 너무 많은 일들을 주절주절 이야기하면 너무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음에 토크 콘서트가 계속 연결되고 있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충분히 지금 제 얼굴이 나오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좀 자세한 이야기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PPT 자료도 다시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정책을 다시 좀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들 아마 정재훈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현재 저희들이 평생 직업이라는 의미가 좀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이 로봇이 인간이 직업을 대체하게 되면서, 혹은 굉장히 끊임없이 산업사회가 발달되게 되면서 저희들이 평생 직업보다는 평생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들을 갖춰서 나가야 될 평생 공부의 시대가 도래되었고요. 또 한 가지 또 교육에 관련해서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원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듣고 또 사회에 배출되었고 인력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현재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학력 인구 감소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한 반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60명이었다면 지금은 3분의 1 수준, 20명도 채 안 되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다음 세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받고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학생들을 봤을 때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교육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체제로 가게 되었다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예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 공부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10대 공부를 위해,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10대 두 자리 숫자만 되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죠.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어떻습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갈 학생들 열심히 공부시키기 시작하시죠. 학원도 보내게 되고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거치도록 계속 준비해주는 단계가 10대 공부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라라는 책이 유행을 했다면, 20대 공부에 미쳐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마 대학생이 된 후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공부를 실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30대 갔더니 다시 공부에 미쳐라라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아마 이제 직장을 취직을 해서 계속 다음에 직장의 승진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40대 갔더니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40대에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50대에 갔더니 공부하다 죽어라고 하라는 책이 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현재 우리 삶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즉 삶의 여정이라는 게 바로 공부이지 않을까. 그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앉아 있고 열심히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이미 어머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현재 우리는 너무 획일화된 교육으로 학생을 어떤 가둬놓는 교육으로 학생의 꿈을 펼치기에는 미흡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나친 학생들, 그러니까 소수의 학생들만, 엘리트 교육만 저희들이 일단은 그 당시에는 필요한 교육이었을 수도 있지만 엘리트 지향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일반고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 방향들을 일단은 좀 저희들을 도출하고 있고, 그 마지막 정점에 고교 학점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을 살펴보시면요, 저희들이 현재 학생들이 중학교 단계까지는 의무 교육이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다면 이제 고등학교는 학생이 필요한 학생들이 선택해서 공부에 의해서 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4학년 단계부터 학생들이 고등학교 목표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 선발 제도하고 고교 체제에 의해서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아니면 경쟁 교육으로 몰리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패하지 않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내몰리게 되는 거죠. 현재의 어떤 사회가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서 다음의 성장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이 나아가자 하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저희들은 경쟁으로 점철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패를 모르는 학생들을 키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좌절하게 되고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교육 체제로 줄어들게 되어서요, 현재 25년도 고교 학점제가 처음 도입되는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저희들이 고교 체제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을 해서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그래서 특수 목적고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일반고랑 동일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서 같이 교육을 하게 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서열 중심의 학교 다양화 체제를 학생 중심의 교육 다양화로, 즉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 특성에 맞춰서 모든 학교에서 그 학생이 진로와 특성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도록 고교 학점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고등학교 체제들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 교사가 배움의 공동체, 자기주도적 학습자, 진로 설계 및 학습 조력자로서 역할들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총 4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진로 설계 지원 강화를 저희들이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5년까지 본격적으로 학교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고 다양한 과목들을 지도해서 학생들이 그 진로 성장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 다음에 교원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의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일반고로 전환되는 고교 체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 유형이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고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각받고 있는 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도 있지만요, 이러한 학교들을 현재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수 목적고 중에 현재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과학고나 마이스터고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특성화고, 영재고도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지만 일반고란 유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소수의 학생들을 따로 선발을 해서 우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들을 일반고로 체제를 단순화하는 안을 25년 3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와 맞춰서 저희들이 현재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오늘부터 입법 예고안이 발효가 되어서 그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25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시행령 부칙에 의해서 25년 3월부터 본격적 일반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들은 동일하게 선발 과정을 거쳐서 무상교육을 진행하게 되고요. 일괄 전에 입학한 이러한 학생들은 그 졸업할 때까지 계속 현재의 교육 과정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일반고들이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 공주사대 부고라든지 충남에 있는 한일고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에서 이제 일반 광역 단위로 저희들이 바뀌게 되고요. 과학고하고 영재고도 선발 양식 등을 바꾸게 됩니다. 광주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없죠. 예. 그래서 아마 광주는 크게 변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변화들을 저희들이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25년까지 고교 학점제가 시작하는 25년까지 일반고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춰서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그러한 선택 이수한 과정들이 학점으로 누적받게 되어서 일정한 수준의 학점에 이르게 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에 맞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학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 등을 보면 학교는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학업 설계들을 학교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받게 되어서 자신의 진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거기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고요,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그 평가가 조금 미흡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미수 체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충 교육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그러한 학점들이 누적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이 학점 취득이나 아니면 학점 취득까지 단계 전에는 저희들이 연구학교, 곧 이제 현장 발언이라든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학생들처럼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등을 통해서 계속 현장에 이러한 제도들을 안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에 적용되고요, 선택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고 학교 밖 학습 경험들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를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지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러한 도움 주는 부분들을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25년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수업 및 학생 평가 달라져야 되겠죠. 끊임없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그 수업 참여된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바꿔나갈 예정이고, 그러한 결과 저희들이 학교 생활 기록도 현재는 상대 평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절답 평가 중심으로 해서 평가 체제도 개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원 제도인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한 명의 교원이 한 과목 지도만 좀 거의 이루어져서 그 학생들이 과목 선택할 때 어떤 제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다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성 신장을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올해부터 저희들이 연수 시스템이라든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마 학부모님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니셨을 때하고 현장에 지금 현재 학교의 모습을 가보시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 모습이 좀 더 달라지게 할 수 있도록 고교 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 시설들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러한 모습들이 내년부터 올해부터 저희들이 학교 리모델링이라든지 학교 증개축 등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형 학교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이 한 8천억 이상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좀 두서없이 바쁘게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많이 엉켰는데요, 한마디로 고교 학점제를 좀 정의를 내려보면요, 현재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원이에요. 김경필 선생님이라는 그 조선시대 유학자를 모시게 한 서원인데, 서원이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이 공부하는 학당 밑에 돌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돌 모양이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봤을 때는? 튼튼한 돌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네모난 돌들을 일부러 깎아서 반듯하게 쌓아 올리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돌 모양의 기둥 모양들이 이렇게 각기 돌들의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주변과 잘 조화되도록 돌기둥을 쌓아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는 동안에도 이렇게 변형 없이 잘 유지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교 학점제도 어떠한 일정한 수준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계속 경쟁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같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육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환 연구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예, 얼핏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달라지는 점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설명하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관련된 각 분야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고교 학점제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광주에는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인 첨단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꿈을 설계해 나가고 있는 한 학생이 나와서 고교 학점제로 내 진로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김미소 학생인데요. 이름이 참 예쁘죠? 조금은 긴장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긴장 말고 잘하라고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첨단고등학교 2학년 김미소입니다. 저의 꿈은 건축사입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물리학원, 화학원, 심화수학, 프로그래밍을 수강하고 있고 미적분, 물리학2, 화학2, 생활과학, 공학 일반을 수강할 예정입니다. 학생 과목 선택권의 확대로 제가 듣고자 하는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건축 계열과 관련된 체험과 구체적인 수업을 찾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첨단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올해 사용자 참여형 고교학점제 환경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원하는 공간을 직접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어떤 공간이 들어왔으면 하는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공간을 시각화하여 시안을 만들고 도면을 그려보고 건축사무소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공간 재구성을 통하여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더욱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실은 더 이상 특별한 학급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수강하고 배움으로써 교실은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학교에 딱 맞는 우리가 듣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설계한 이 공간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첨단고등학교의 한 일부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토론하고 토의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학생들은 함께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이 저희 학교에 이번 겨울방학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공간이 첨단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저의 후배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수업 공간과 휴식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미수 학생 미소 한번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수업 중에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긴장한 모습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게 잘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죠?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학교 수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고교 학점제 다른 선도 학교 광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이번엔 들어보겠습니다. 김의상 학생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의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평소 정치와 정책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일찍 정치인이라는 진로를 정한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배 형들이 진로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진로와는 관계없이 과목들을 배우고
또한 진로와는 관계없이 여러 과목들을 배우고 입시를 위한 대부분의 시간을 정시 공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정말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과목들은 대학을 지나간 이후에나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로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지만 2학년, 3학년을 진학하면서 여러 가지의 과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선택해 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 진로와 관련이 있거나 제가 관심 있는 과목들은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을 통하여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이라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이란 주말, 방과 후, 방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거점이 되는 학교에서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입니다. 저는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을 통하여 국제 정치, 국제 경제, 현대 사회의 변화라는 과목을 수강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철학과 사상적 철학이 국제 관계 변화와 어떠한 맥락에서 관계를 갖는지, 경제와 정치는 굉장히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것들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저의 진로와 연관된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었고,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면서 배울 수 있는 희열과 제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의 꿈은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다른 제 친구들은 교사, 프로그래머, 크리에이터, 의사 등과 같은 수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그에 따른 직업들처럼 저와 제 친구, 제 후배들은 굉장히 많은 꿈과 그에 따라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에서 자신의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은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